40대 후반인데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합니다. 매달 월급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월부를 알게 되고 노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막상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투자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야 할지, 돈을 조금 더 모으고 내년쯤 시작할지 고민이 돼요.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거주든 투자든 뭘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시작부터 꼬여버렸습니다.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닌데 도저히 돈이 모이질 않아요. 맞벌이라면 40%는 저축해야 한다는데 마이너스 통장 이자 줄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없어서 저희 집만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대부분 50대, 60대이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어릴 적 삶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놀랄 때가 있어요. 7살 때 부모님 이혼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저와 제 동생은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초등학교만 7곳, 중학교 3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죠. 제가 초등학생 때는 4살 어린 남동생과 둘이 살았어요. 국가에서 쌀을 지원받아 밥을 해서 고추장에 비벼 먹었던 기억. 세탁기도 보일러도 안 되는 집에서 지긋지긋하게 빨래를 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15살 때부터는 할머니의 삼촌과 같이 살았지만 당시 삼촌 수입만으로는 늘 형편이 부족했어요. 엄청 눈치 보셨겠구나. 저는 15살 때부터 주유소, 커피숍, 옷가게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지만 항상 배고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안정된 가정에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1살에 이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의 사고로 1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40일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12시간씩 매일 울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빚독촉, 전기 수도가 끊기던 나날이었지만 엄마라는 이름이 저를 강하게 만들더군요. 힘든 시간들 끝에 빛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현재 큰 아이는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어서 들어가는 약값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던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서 날이 서 있고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넓은 아내가 엄마가 돼주지 못해 미안해요. 어렸을 때 매달 받았던 지원금과 쌀처럼 저도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외롭고 어두웠던 삶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구해줘서 해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제 남편분은 40대 후반이신 것 같고요. 본인은 4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현금 2억하고 분양권을 하나 갖고 계시대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노후 준비는 필수일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상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산을 보니까 부동산하고 주식 뭐 이거 해가지고 1억 6,600 정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현금이 500 정도 있으시네요.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또 한 6천만 원 가량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내외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소득은 한 800 정도, 그리고 지출은 750 정도 돼가지고 저축이 한 월 50만 원, 연 600 정도 되는 그런 분이세요. 저도 처음에 사연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치료하고 계속 관리를, 뇌전증은 이제 탁 완쾌가 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 그거를 치료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 거죠. 열심히 사시는 거고. 근데 조금 한번 지출하시는 걸 정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추가로 하나가 수도권 외곽에 또 신축에 그 분양을 하나 또 받으신 게 있습니다. 작은 59, 그러니까 24평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계셔서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노후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건데 이제 그 노후 해결의 방안으로 이제 투자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새벽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행히 제 목소리를 또 알아들으셨네요. 아까 사연자분은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방송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 지금 누구신지 몰랐어요. 아, 여기 월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혔거든요. 아, 네. 근데 곧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다 현금이 다 글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향후 회수될 자금이 좀 있는데 내년 음. 말에 네. 그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일단 입주한 후에 계속 돈을 모아서 그때 가서 투자를 해야 될지 입주할 때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먼저 하고 연말에 나오는 돈으로 그거를 갚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6,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금액이. 네네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네. 일단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소비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투자의 목적이 이제 노후 해결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되려면은 최소한의 흑자 구조가 나오고 저축이 나오는 그런 소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대출 이자가 한 160 정도 되는데 네네. 네. 그게 아마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1억 한 6천, 7천 정도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네. 더 필요 금액이 있어서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 걸 산정을 했고요. 네. 네. 아마 이 160 대출 이자에서 90으로 줄어들 거고 네.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가 지금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입주가 지금 내년 2월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보험료가 조금 65만 원 정도가 있는데 네. 요거는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따로 쪼개보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4명이니까. 네네. 근데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그쵸. 가입 자체가 거절이 많이 돼가지고. 네. 근데 큰 아이께 생각보다 비중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거의 그냥 실비 종합보험이어가지고, 네. 좀 힘들기는 한데, 일단 음.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거를 막 확 줄이기보다는 한 네. 10에서 15 정도 줄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회비 및 연가라는 게 있는데 그 부모님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일부 그렇고, 이것도 모일 이제 때. 가족들 간에 회비 모으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금액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다른 데서 거의 줄일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뭐 교육비나 뭐 의료비나 혹은 지금 말씀드린 보험 같은 데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조비도 지금 25만 원이 있는데 사실 네. 여기서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현재 5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한 200 정도까지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네. 네, 그렇게 해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600만 원에서 2,400에 늘린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지금 로드맵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먼저 소비를 구조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목적은 네. 월 200을 저축하기 위함입니다. 6,400이 들어올 게 있잖아요. 요게 언제쯤 네네. 들어온다 하셨죠? 내년 말에요. 그럼 네. 내년 말에 들어오게 되면 6,400이라는 돈이 생기고 내년부터 또 2,4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1년간. 네. 네, 그러면 저는 연말에 되면은 약 1억 원 정도 되는 투자 종잣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네. 좀 하셨으니까 내가 네. 내년 말이 됐을 때 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하는 거의 목적은 지금 입주하신 아파트를 나중에 전세를 주고 나오실 거예요. 네. 근데 전세를 아마 한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전세를 주고 나오실 수 있으실 거고 네. 네. 주변 전세 시세를 봤을 때 한 3억 5천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네. 사용이지만 네. 2억을 제외하면 1억 5천이 생길 거고 그때 또 추가적으로 저축 금액이 있으면 총 한 2억 정도로 제가 투자를 또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집중 투자를 할 것 같고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저축과 6,400 합쳐서 이 도합 1억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전에요? 네, 투자라는 게 네. 바로 한 방에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걸 하거나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실거주를 전세를 주고 자산을 빼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 전에 먼저 소비를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모은 저축 금액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6,400이라는 돈이 내년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1억 정도 되는 거를 뭐 한 채든 두 채든 소액 투자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그 연습이 된 상태에서 또 2년이 지났을 때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유동화를 시켜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근처에 월세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해당하고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구축 단지들이 좀 있잖아요. 입주할 입주할 곳이요. 입주할 곳이요? 네. 네, 있어요. 입주할 곳에 그 구축 단지들이 있고, 지금 네. 현재 뭐 제가 시세를 대략 보니까 뭐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50에서 뭐 한 80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네.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내가 소비를 좀 한정 짓는 상황에서 다시금 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담대 이자가 또 없어지니까. 네. 그럼 비슷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돈을 빼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조를 최소 뭐 한 3채에서 4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목표로 하시는 노후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 지금 되게 속이 시원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출을 줄여서 네. 저축을 한 후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들어올 돈으로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이어가다가 그때 가서 이제 연습 삼아 조금씩 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돈을 쟁여두고 하는 건 아니고, 돈이 바로 이렇게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실력만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또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 투자할 대상만 보인다고 하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 시장님은 실수를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 채 한 채 진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네. 공부를 하셔도 투자할 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목표가 생긴 거니까요. 소비도 조금 더 잘 제어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공부도 목표가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 내년에 입주할 그 집은 네, 아까 전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그거는 언제 어떨 때 매도를 보통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집이 일각이라서 네. 이게 계속 가져갈 집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실 잘 샀는지 그 가격은 그 주변에 신축 보시면은 주변 84 가격이 7억이 넘었잖아요. 조금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역세권 근처에 보면은 네, 거기 네, 심지어 제일 고점은 9억도 넘은 아파트잖아요, 사실. 네. 예, 그러면 사실 여기가 조금 떨어져 있고 역도 없지만, 저는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네. 주변의 준신축 가격을 보셔도 그 정도 가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좀 시세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매도 시점은요, 주변 아파트를 보시면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파트는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도 좀 더 갖고 계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거기에 그 신안산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호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신안산선은 꽤 네. 강력한 노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걔가 충분히 거기에 따른 그 생활 편의나 여러 것들이 전세가로 표현이 될 거고, 전세가가 또 오르게 되면 매매가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급하게는 매도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상승장이 다시 수도권에 오고 상승장이 진행되는 걸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나이님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새록보기님이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네. 사실 지출이 이제 더 줄일 게 어딨어라고, 제 경험상, 네. 여기서 돈을 어떻게 더 줄이지, 지출을? 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쥐어짤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 번 더 쥐어짜지더라고요. 이게 왜 마른 수건 느낌 아시죠? 뭔지. 네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보기님이 얘기해 준 게 목표를 준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냥 내년까지 얼마 모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네. 계신다면 더 그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입주도 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어떤 그 여기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 본인 자녀분도 이재 시장님 자녀분하고 같은 이제 질환을 네. 가지고 있었다고.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 대학교 졸업반이 됐다고. 아,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라고. 아, 예, 네. 그렇게 덕담도 해주셨거든요. 그 지금 네. 50대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지금처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끔 제 투자 배우는 친구들한테 저한테서 열심히 하면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빨리 배울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네. 지역을 둘러보고 어떤 아파트가 참 좋다. 그리고 여기가 좀 뭐 싼 거 같다, 비싼 거 같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건을 살펴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역전세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네. 예,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나중에 대처가 될 테니까. 예, 나는 하락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상승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투자 결과에 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시장의 움직임이. 네.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이 되게 불리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게 투자판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로또도 아니고 대박도 아니에요.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차분한 마음을 갖고 내 노력을 거기다가 투여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예, 너무 조급해한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네. 느껴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왠지 저랑 동갑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저보다 훨씬 더 되게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경험을 하는 동안 안 좋고 힘들기도 했지만 또 남편분을 만나고 나서 네. 21살 그 어린 나이에 네. 그 남편분이 진짜 큰 의미이실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 예? 그래서 네, 이번 맞아요. 기회에 그 남편분한테 뭐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하진 않고요. 아, 네. 네. 그래도 할 말은 멋지십니다. 하고 살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막 이런 것 저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되게 내가 좀 작은 일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좀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되게 너무 삶이 만족스럽고 되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텐션이 굉장히 높다고 막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편도 그러고 가족들이. 네네.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저희 남편이지만 직장을 굉장히 오래 정말 질리도록 다니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니었으면은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네.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막 예민했을 때도 그래도 다 받아주고 그랬던 것들 되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혹시 남편분 옆에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남편분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목소리 전에 멋있어. 들으셨어요? 네, 방금 제가 네. 예, 들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저도 남자고 가장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아까 아내분한테 그 말씀 부탁드렸던 게 네. 남편분이 진짜 많은 부분에서 묵묵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좋아지고 또 그 이상을 꿈꾸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남편분이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같은 네. 남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분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실례지만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경험은 좀 색다른 경험인데요. 네. 그래도 사실 좀 신혼초에 좀 오래된 시절이었는데요. 네. 좀 힘들게 했었고 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아,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회사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 네. 저도 거기에 오랫동안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아주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대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양보도 좀 해가면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은 대화로 풀고 이렇게 살아가자 앞으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우리 저기 아내예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많이 응원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행복하게 미래를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두 분께 그 사연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또 제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이게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요.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한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더 종잣돈을 보내실 수 있게 내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 저한테도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기 뭐 맥주 한잔 하시고, 네, 네네. 네,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신데요. 이게, 근데 약간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나 진짜 임장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 20년을 사신 거잖아요, 같이. 그렇죠. 제가 남편분 말씀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그거를 바탕으로 힘든 일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신 게, 제가 이제 여기서 뭐 보기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3년 정도 어떻게 팔자에도 없는 유튜브를 하게 돼가지고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뭔가를 조언해주는 사람이랍시고 가끔 주제 넘은 짓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냥 흔한 이웃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 삶을 이렇게 하나씩 듣고 뜯어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다 배울 게 너무 많아. 저 사람의 삶에서 저 사람의 목소리에서 내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20년을 같이 산 부부의 이야기처럼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 너무 오늘 방송이 코코님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드네요. 코코님 그런데 3시간 내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한테 그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좋은 사연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또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